서울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수요가 많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도를 하거나 추후에 재계약하기도 굉장히 편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에 임장을 온 이유도 있습니다. 총 보증금은 8천만 원, 총 월세 현금 흐름은 862만 원이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장에 왔는데,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1-68입니다. 이 건물이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데요,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인데 우리가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었을 때는 다중주택으로 이루어진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 외관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편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좀 쓰레기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매트리스도 있고 쓰레기들도 이렇게 완전 다 쌓여 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되고 있는 건물로 보여집니다. 현재 관리는 안 되고 있지만 우리 건물에만 문제가 없으면 되거든요. 쓰레기가 좀 많이 쌓여 있어서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임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실외기가 있어요. 실외기가 지금 2층에는 있는데 저 위에로 봤었을 때는 실외기가 현재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창문들이 보이죠? 지금 여기가 지층이 또 이루어져 있거든요. 반지하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도 한번 가볼까요? 창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창문 열어놨다라는 거는 거주를 안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히 서울이라 좁아요. 일단은 지금 도시가스가 저쪽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서 지금 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시면 온통 다 쓰레기. 근데 이거는 뭐 치우면 되는 거니까요. 오랫동안 건물주분께서 관리를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공간이 주차장이네요. 2대 정도 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주차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건너편에도 건물이 있는데 똑같이 주차가 좀 힘들어요. 이게 또 서울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면부인데 우편함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101호부터 104호 4개 호실, 그 다음에 2층 또 4개 호실, 3층 4개 호실, 4층 4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도면상에도 그렇고 1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지층입니다. 우리가 또 반지하라고 하면 보통 B01호, B02호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친구한테 주소를 보내줄 때 나 이사 왔어, 여기 주소 알려주면서 나 B02호야 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지하라 하더라도 101호, 102호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201호 이런 형태로 이제 2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이랑 현황상에 좀 차이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총 16가구의 다중주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관문은 U&I 하우스로 현재 되어 있고요. 여기도 현재 다 쓰레기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측면을 또 볼 수가 있죠. 따로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 누수의 흔적들이 보이는 부분들은 현재 보이진 않습니다. CCTV도 지금 현재 한 3대에서 4대 정도는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한번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CCTV 있죠? 3대는 밖에, 한 대는 지금 1층 이쪽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걸로 보여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방문 현황 같은 게 지금 적혀 있는데 11월 20일까지만 체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저는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한 달 정도 관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 건물, 다중주택 건물을 낙찰을 받고 나서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가 너무 어렵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복도라든지 주차장, 그리고 분리수거, 청소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주시게 되면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와서 청소를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관리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깨알팁 하나 드렸습니다. 여기 밑에가 지층이거든요. 우편함으로 봤었을 때는 101호, 102호로 되어 있었죠.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반지하인데 101호로 되어 있고 단전이 다 되어 있어요. 아예 전기 공급 제한으로 한전에서 되어 있고요. 등기도 왔는데 등기도 따로 수령하지 않는 걸로 봤었을 때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가 이제 계단실 밑에 창고를 조그맣게 만들어 놨네요. 특별한 그런 건 없네요. 제가 기계는 잘 모르긴 하는데 물을 빼는 양수기 기계인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걸로 봤었을 때는 여기에 좀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있었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임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차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양수기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수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럼 우리가 청소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랑 또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죠. 여기는 102호인데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죠. 103호, 104호, 104호도 현재 거주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1층에 현재 원룸이 4개 호실이 있다. 보일러실이라고 적혀 있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일러실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만약에 좀 침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쪽도 뭔가 흔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침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바닥도 그렇고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보일러실 정상적으로 잘 있는 거 확인이 됐고요. 1층이 2층 201호로 되어 있겠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01호로 되어 있고, 특이하게 내부에 전기 계량기가 있습니다. 4층도 있고요. 3층 다 있고 2층 계량기 다 있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101호가 없습니다. 101호는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202호 쓰레기가 많이 있네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사 가시기 전에 뭔가 짐을 여기다 좀 옮겨 놓으시고 버릴 건 좀 내놓으신 것 같아요. 203호 여기는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4호 총 원룸으로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와, 짐이 개인 짐을 너무 많이 놓으셨어. 특별하게 크랙이 있거나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3층 올라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뭐 깨끗하네요. 청소가 안 돼서 그렇지 건물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여기가 거의 준신축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301호, 302호 택배가 와 있네요. 303호, 304호까지 여기도 총 4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짐이 다 쌓여 있어요. 강아지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 깨끗하네요. 그냥 새 거야. 여기가 18년도 6월이거든요. 6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준신축인데 생각보다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401호로 되어 있고 402호, 3호, 4호로 되어 있네요. 복도가 제일 깨끗해요. 밑에는 짐이 좀 많았는데 과연 여기는 어떨지. 아, 역시나 복도가 깨끗하니까 여기도 당연히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4개 다 있고요. 여기 뭐 거미줄 좀 쳐져 있고 천장에 좀 뭐가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보일러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입체거든요. 지금 스티커가 아니에요. 입체예요, 입체.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놓으신 거 보니까 그래도 신경 좀 많이 쓰신 것 같다. 여기도 그렇고요. 깔끔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깨끗하다. 깨끗합니다. 침대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면 옵션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하긴 또 원룸이니까 웬만하면 다 풀옵션으로 다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옥상에 올라왔는데요. 바깥에서 봤었을 때 실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옥상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역시나 실외기가 쫙 있죠. 12개. 아까 옆에 있었을 때 4개 있었죠. 총 16개로 에어컨까지 설치가 전부 다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수 같은 경우는 한 6년 정도 된 거죠.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이걸로 해서 누수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수는 한 번씩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입찰가에서 반영해가지고 여러분들 입찰가 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어요. 서울이다 보니까 창문과 이 벽이 붙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서울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수요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을 하고 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 관련해서 최종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4 타경 1231 사건이고요.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1-68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었을 때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면적은 36.6평. 그래서 토지 면적이 좀 작아요. 작지만 여기가 이제 지방이 아니고 서울이기 때문에 이 정도 평수로 보통 다중주택을 많이 짓습니다. 제가 뭐 건축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30평 이상 되면 다중주택을 또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있는 다중주택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형태로 다중주택을 짓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중주택을 짓겠죠. 건물 면적은 86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1억 9천만 원이고요. 평당 3,260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번 유찰돼서 9억 5,300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가구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층 원룸 4개 호실, 그리고 1층 원룸 4개 호실, 2층 원룸 4개 호실, 3층 원룸 4개 호실로 해서 총 원룸 16가구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채권액을 확인을 해봤어요. 근저당권을 설정한 하나은행이 청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청구한 금액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약 4억 2천 정도가 되고요. 임차 보증금 합계가 무려 7억 3,5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금액을 합쳐보니까 11억 5,5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1억 9천이에요. 감정가. 그런데 감정가와 근저당권자, 은행, 대출금과 임차인
보증금 합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내역을 한번 제가 쭉 봤어요. 이 물건에는 월세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전세예요. 전부 다 전세. 전세가 너무 과하게 좀 세팅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과한 거를 여기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세 세팅을 전부 다 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에 다 입주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라도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만약 계신다라고 하면 낙찰자한테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도합의가 되기 편한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소액 임차인으로서 전부 다 배당을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까지는 다 배당을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낙찰자의 서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은 명도하기가 되게 힘들다. 게다가 전세 보증금까지 한 푼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명도의 저항이 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명도할 때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도를 하거나 추후에 재계약하기도 굉장히 편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에 임장을 온 이유도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18년도 6월 29일 날 준공된 물건으로서 준신축의 물건입니다. 제 뒤에 있는 빌라와 다중주택 다가구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노후가 됐어요. 이 동네에서는 이 정도 준공 연도라고 보면 거의 신축급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통 원룸에 많이 살지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원룸에 사시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렴하고 오래된 곳보다 차라리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깔끔하고 새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거의 신축급의 다중주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가오리역까지는 한 500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4호선 수유역까지는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위치가 굉장히 좋은 다중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근에는 도보 6분 거리에 강북구청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 10분 거리에는 영화관 그리고 식당, 강북경찰서가 위치해 있고요. 도보 16분 거리에는 덕성여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배우 세대가 42,8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빌라 그리고 단독주택이 약 32,000세대가 있습니다. 42,000세대 중에서 대부분 빌라 다가구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18년도 8월 6일 하나은행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게 되면 인수할 권리나 인수할 보증금은 전혀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또 이제 월세 시세잖아요. 월세 현금 흐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17년도 준공된 원룸이 1000에 43만원, 1000에 5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관리비 7만원은 별도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신탁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신탁 대출로 많이 레버리지를 또 일으켜서 투자금을 적게 투자하고 수익률 좀 높이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탁 대출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1000에 43만원, 1000에 50만원도 가능하지만 한 500에 50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원룸 보증금이 8천만원이고요. 그리고 월세는 800만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리비가 7만원이 별도라고 했죠. 그러면 총 관리비는 112만원입니다. 이 정도의 준신축급의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가 봤을 때 업체를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직접적으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또 직접 관리를 하면 내가 직접 여기까지 와가지고 수리를 다 해줘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핸드폰 하나면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뭐 전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거나 하면 어차피 제가 와도 못해요. 물론 잘 수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똥손입니다. 오면 뭐합니까? 어차피 와서 이런 문제가 있군요 하고 또 전문가분들 또 섭외를 하잖아요. 굳이 오지 않더라도 전문가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또 수리할 수 있으니까 다가구주택 관리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관리한다라고 했었을 때 관리비 한 50만 원 정도는 차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인터넷 통신 비용도 있을 거고 복도, 주차장 청소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 50만 원 정도 차감을 하니까 나머지 관리비로 수익이 한 62만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총 보증금은 8천만 원, 총 월세 현금 흐름은 862만 원이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익률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해서 대출은 75%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구독자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낙찰가의 90%로 얘기하는데 왜 오늘은 75%일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유튜브에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강의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다가구 주제로 해서 무료 강의를 또 진행을 합니다. Q&A도 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고정 댓글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 꼭 오픈
오픈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대출 75%면 약 7억 1,5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취득세는 한 3,6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따로 포함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방수 비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 명도가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낙찰제 또 서류가 필요한 물건이다 보니까 명도비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진 않습니다. 초기 실투자금 2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증금 8천만 원을 회수를 한다라고 하면 실투자금은 1억 9,5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취득세까지 다 포함된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이자 7억 1,500만 원에 5.2%를 계산해 보니까 월 이자는 306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세 800만 원, 그리고 관리비 62만 원 금액을 더하니까 총 월세 현금 흐름이 862만 원이죠. 이자를 제외하니까 순월세는 무려 556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월세 556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1억 9,500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요. 수익률 무려 34%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10%가 넘어가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10%, 15%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고 해도 잘 나온다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수익률이 35%나 나오는 이렇게 우량한 물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물건 검색을 하고 저처럼 현장 임장 오셔서 꼼꼼하게 물건도 보시고 주변에 부동산도 가셔서 얼마의 매도가 가능한지, 그리고 임대 수요는 풍부한지, 그리고 월세는 어느 정도의 임대를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고 입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근의 실거래가 금액도 한번 봐야겠죠. 대지가 41평이고요. 연면적이 93평입니다. 18년도 준공이거든요. 경매 물건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이 물건이 24년도 7월 달에 13억 9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저희처럼 많지가 않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7가구밖에 되지 않고 저희 물건은 16가구기 때문에 수익률은 저희가 더 훨씬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지랑 건물 면적이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물건을 보게 되니까 대지 46평, 연면적이 50평입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968년도에 준공이 된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는 없고 대지의 가치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물건이 24년도 5월 달에 12억 4천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평당가로 계산해보면 2,7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근의 1평당 2,7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36.6평, 연면적은 86평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사례랑 굉장히 또 비슷한데 첫 번째 물건이 평당가를 계산해보니까 평당 3,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400만 원을 우리 물건에 그냥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요. 12억 4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 물건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로 감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제가 봤었을 땐 과하게 되지 않고 적정 수준으로 감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3,400만 원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 평당가로 계산을 한 거고 이 3,400만 원 첫 번째 실거래가 물건 7가구밖에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는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한 10억 4천 정도는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임장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경매를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잘해야지만 다가구 주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권리 관계가 어려운 물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만 읽더라도 아니면 이틀 정도 경매 기초 공부만 하신다 하더라도 바로 다가구 주택 권리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